30년 넘게 진료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춘천에 사시는 유순덕 어르신, 79세이신데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시면서 우리 몸 관리는 뒤로 미뤄두셨던 분이에요. 그 어르신이 병원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제 몸이 이상합니다. 눈이 흐릿해지고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관절도 여기저기 쑤시는데 나이 탓이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멀쩡한 세포를 잡아먹고 있는 녀석들이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이 이 세포에 붙인 별명이 좀비 세포입니다. 진짜 좀비처럼 한 마리가 10마리를 만들고 10마리가 100마리를 만들면서 우리 몸의 장기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어요. 더 소름 돋는 건요. 늙어버린 동물의 피를 젊은 동물에게 수혈했더니 건강했던 젊은 동물이 빠르게 늙기 시작한 겁니다. 노화가 전염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 좀비를 죽이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안 보이던 눈을 다시 보이게 만들었고 난소의 노화 시계를 되돌렸어요. 게다가 수명을 38%까지 늘린 약이 있는데 이 약이 한 알에 1,000원도 안 합니다. 문제는 이 약이 너무 싸서 아무도 임상시험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벌써 10년째예요.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몸이 장기마다 다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부터 그 노화를 실제로 늦추는 기술이 왜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지까지 한 번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삼성서울병원 노화의학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 몸의 노화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셨잖아요. 자식 키우랴, 돈 벌랴. 우리 건강은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12가지인데요. 우리 장기마다 나이가 다르다는 충격적인 사실부터 좀비 세포의 정체, 그리고 노화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리는 기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에서 돈 안 들이고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설명드리면 좋을까요?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 가족의 건강이 달린 문제니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몸의 심장은 지금 40살인데 뇌는 이미 60이 넘었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같은 몸 안에서 장기마다 늙는 속도가 전부 다릅니다. 최근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혈액 속 단백질을 분석해서 우리 몸속 11개 장기의 생물학적 나이를 하나하나 따로 측정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달력 나이가 아니라 장기 각각의 실제 나이를 읽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연구에서 소름 돋는 사실이 나왔어요. 같은 사람의 몸 안에서 장기마다 늙는 속도가 전부 달랐습니다. 어떤 장기는 달력 나이보다 훨씬 젊고 어떤 장기는 달력 나이보다 10년 이상 더 늙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특정 장기가 빠르게 늙고 있으면 그 사람이 20년 뒤에 어떤 병에 걸릴지까지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신장의 생물학적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사람은 나중에 당뇨나 혈관 질환에 걸릴 위험이 확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몸은 하나의 덩어리로 한꺼번에 늙는 게 아닙니다. 장기마다 제각각 다른 속도로 낡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품은 빨리 닳고 어떤 부품은 아직 멀쩡하고요. 그리고 어느 부품이 먼저 망가지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의 후반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기 시작하는 장기가 어디일까요? 심장이라고요? 간이라고요? 아닙니다.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바로 우리 여성분들의 난소입니다. 30대 중반부터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 몸의 모든 장기 중에서 가장 일찍 노화의 시계가 빨라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뇌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뇌를 장수의 문지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뇌의 생물학적 시계가 얼마나 젊으냐가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30대 이후부터 해마다 근육량이 0.5%에서 1%씩 줄어드는데 이 속도가 70대부터 급격하게 빨라집니다. 80대가 되면 30대 때 가지고 있던 우리 근육의 40% 이상이 사라져요. 근육이 이렇게 빠지면 사망률이 최대 1.8배까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83.7세라는 거 아시죠? 꽤 오래 사는 편이에요. 세계 평균보다도 높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건강 수명이라는 건데요. 거동도 할 수 있고 일상생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는 나이의 끝이에요. 이 건강 수명이 65.5세입니다. 기대 수명이랑 차이가 얼마냐면 18.2년이에요. 여러분, 무려 18년이 넘는 시간을 아프면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21%예요. 5살짜리 손주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의 시간만큼을 병원 신세를 지면서 버티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지금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오래 사는 건 좋은 일이잖아요. 수명이 늘어났다는 건 분명 축복이에요. 근데 그 늘어난 시간이 건강한 시간이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라면 그게 진짜 축복일까요?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있죠?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사실 바로 이 18.2년을 버티기 위해 쓰이는 돈이에요. 더 오래 살수록 더 오래 아프고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구조인 거예요. 오래 사는 게 자동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으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겁니다.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2025년에 과학자들이 굉장히 흥미로운 걸 발견했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인데요. 혈액 속 단백질을 분석해서 우리 몸속 11개 장기의 생물학적 나이를 하나하나 따로 측정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달력 나이가 아니라 장기 각각의 실제 나이를 읽어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도 이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검사가 가능해지는 날이 머지 않았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피 한 번 뽑으면 우리 심장이 몇 살인지, 우리 간이 몇 살인지, 우리 뇌가 몇 살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장기를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이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좀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몸의 장기가 왜 이렇게 다른 속도로 늙어가는지 그 진짜 원인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좀비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좀비한테 물리면 그 사람도 좀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좀비가 또 다른 사람을 물고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퍼지죠. 한 명이 10명을 만들고 10명이 100명을 만들고 결국 도시 전체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게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몸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에는 수명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세포는 제 역할을 다하면 스스로 죽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새로운 세포가 태어나고 오래된 세포는 조용히 퇴장합니다. 이게 건강한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순환이에요. 그런데 어떤 세포들은 죽어야 할 타이밍이 왔는데도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정상적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에요. 두열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는 상태.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이 세포들에게 과학자들이 붙인 별명이 있습니다. 좀비 세포예요. 이 좀비 세포가 무서운 건 단순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녀석들은 독을 뿜어요. 쉽게 말하면 좀비 세포가 주변으로 내뿜는 독소입니다. 이 독이 바로 옆에 있는 멀쩡하게 일하고 있던 우리 정상 세포에 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세포도 기능을 잃고 좀비 세포로 변합니다. 좀비한테 물려서 좀비가 되는 것과 완전히 같은 구조예요. 한 마리가 10마리를 만들고 10마리가 100마리를 만듭니다. 저도 이걸 처음 알았을 때 정말 놀랐어요.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요.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롭거든요. 좀비 세포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사실 젊었을 때는 이 세포들이 꽤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암세포가 무섭게 증식하려고 할 때 브레이크를 걸어주기도 하고 상처가 났을 때 치유를 돕기도 합니다. 일종의 우리 몸속 경비원인 셈이죠. 젊을 때는 이 경비원들이 적절히 교대 근무를 합니다. 할 일 다 하면 퇴근하고 새 경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퇴근하지 않는 경비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퇴근은 안 하면서 독을 뿜어대는 좀비 경비원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고 장기 기능을 서서히 무너뜨려요. 그리고 이 좀비 세포가 쌓이는 속도가 장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마다 늙는 속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어떤 장기는 좀비가 빨리 퍼지고 어떤 장기는 아직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비유를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집의 수도관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된 수도관에 녹이 슬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한 곳에서만 슬어요. 근데 그 녹이 옆으로 번지면서 결국 수도관 전체가 막히게 되잖아요. 좀비 세포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개에 불과하지만 그 독이 옆으로 번지면서 우리 장기 전체를 천천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50대 이후부터 이 좀비 세포의 축적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세대가 특히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 장기마다 나이가 다르다는 사실과 건강 수명의 충격적인 격차, 그리고 좀비 세포의 정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세 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좀비 세포의 독이 정말로 다른 생명체까지 늙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걸 직접 증명한 소름 돋는 실험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나이든 동물과 젊은 동물의 혈관을 직접 연결해서 피를 섞는 실험을 했어요. 혈액 교환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나이든 동물의 피를 받은 젊은 동물이 빠르게 늙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건강하고 활발했던 젊은 동물이요. 원인은 단순합니다. 나이든 동물의 혈액 속에 떠돌던 좀비 세포의 독이 젊은 동물의 장기에 있는 정상 세포들을 하나씩 감염시킨 거예요. 노화가 피를 타고 전염된 겁니다. 우리 몸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혈액을 통해서 좀비 세포의 독이 온몸으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 실험 결과를 본 미국 실리콘밸리의 부자들이 곧바로 역발상을 했습니다. 나이든 동물의 피가 젊은 동물을 늙게 만든다면 반대로 젊은 피를 맞으면 젊어지지 않을까?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젊은 사람의 혈장을 수혈해주는 서비스를 돈 받고 판매한 회사가 등장했습니다. 비용을 내면 젊은 사람의 피를 수혈받을 수 있다. 말 그대로 돈으로 젊음을 사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미국 식품의약국이 개입합니다. 2019년에 긴급 경고를 내렸어요. 젊은 혈장 수혈이 노화를 늦춘다는 임상적 근거는 없고 오히려 감염이나 알레르기, 호흡기 합병증 같은 심각한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그 회사는 영업을 중단했어요. 그만큼 늙지 않으려는 인간의 욕망은 강렬한 거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잖아요.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고 싶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같은 혈액 교환 실험을 한 번 더 했거든요. 이번에는 조건을 바꿨습니다. 나이든 동물에서 좀비 세포를 먼저 제거한 다음에 피를 섞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젊은 동물이 늙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이든 동물 쪽에서 회춘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좀비를 먼저 죽이니까 전염이 멈추고 되려 젊어지는 방향으로 흐른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게 답이 아니라 좀비 세포를 제거하는 게 진짜 답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싼 돈 들여서 뭔가를 사 먹거나 맞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핵심은 이미 우리 몸 안에 있는 나쁜 놈들을 없애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좀비 세포를 제거하면 진짜로 늙지 않을 수 있는 걸까요? 사실 과학자들은 이미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름도 있어요. 좀비 세포 킬러. 과학 용어로는 세놀리틱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좀비 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약물입니다.
다사티닙이라는 약과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을 조합해서 만드는 건데요. 지금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분야 신약 개발에 뛰어든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흥미롭거든요. 암 치료를 생각해 보세요. 암 세포는 100% 제거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런데 좀비 세포는 달라요. 99%만 제거해도 충분합니다. 1%가 남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수의 좀비 세포는 원래 상처를 치료하고 암을 억제하는 역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암보다 훨씬 이기기 쉬운 싸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암은 하나도 남기면 안 되는데 좀비 세포는 거의 다 없애기만 하면 되니까요. 우리 몸이 원래 감당할 수 있는 정도만 남겨두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내용을 복습해 볼게요. 첫째, 우리 몸은 장기마다 다른 속도로 늙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늙는 곳은 난소이고 가장 중요한 곳은 뇌입니다. 둘째,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65.5세로 기대 수명과 18.2년의 격차가 있습니다. 셋째, 좀비 세포가 죽지도 않으면서 우리 정상 세포를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넷째, 좀비 세포의 독은 혈액을 통해 전염됩니다. 다섯째, 좀비 세포를 제거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고 이미 그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이름은 들어봤을 약이 하나 있어요. 메트포르민. 당뇨병 환자분들이 드시는 약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평범한 당뇨약이 노화를 늦춘다는 증거가 나왔어요. 중국 과학원에서 영장류한테 40개월 동안 이 약을 투여했더니 뇌가 늙는 속도가 약 6년이나 지연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가 6년이나 덜 늙는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뇌가 장수의 문지기라고요. 그 문지기의 시계를 6년이나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도 이 약의 항노화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약이 좀비 세포의 축적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대규모 임상시험을 설계했어요. 65세에서 79세 사이에 당뇨가 없는 어르신 3,000명한테 메트포르민을 매일 투여하고 4년간 추적하는 연구입니다. 이름은 테임 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임상이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밀려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는 조금 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유가 있어요. 잠깐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메트포르민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먹을 수 있는 약이에요. 당뇨가 없는데 혼자서 이 약을 구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 소화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학적으로 이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당장 약국에 가서 사드시라는 게 아닙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건강을 위해 안전이 먼저입니다. 자, 이 메트포르민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약 이야기가 있어요. 7번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놀라실 수 있습니다. 이 약이 한 알에 1,000원도 안 합니다. 라파마이신이라는 약인데요. 태평양 한가운데의 이스터 섬이라고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외딴 섬이에요. 그 섬의 흙 속 미생물에서 발견된 물질입니다. 원래는 장기 이식할 때 면역 억제제로 쓰이던 약이에요. 근데 이 약을 동물한테 투여했더니 수명이 무려 28%에서 38%까지 늘어났어요. 우리 사람으로 치면 80까지 살 분이 100살 넘게 사는 셈입니다. 한 알에 1,000원도 안 하는 약이 이런 결과를 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미국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진행한 임상시험 결과인데요. 35세에서 45세 여성 50명에게 일주일에 한 번 소량을 석 달간 투여했더니 난소의 노화가 약 20% 지연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몸에서 가장 먼저 늙기 시작하는 장기가 난소라고요. 그 난소의 시계를 되돌린 겁니다. 가임 기간이 약 5년 정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인체에서 가장 먼저 늙기 시작하는 장기의 노화를 실제로 늦춘 거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이 라파마이신이
좀비 세포에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을 비롯한 국내 주요 병원들도 이 약의 항노화 효과에 대한 연구를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이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셔야 합니다. 라파마이신도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약이에요. 면역 억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드시면 감염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연구 단계이고 아직 항노화 목적으로는 승인되지 않았어요. 절대 혼자서 구해 드시면 안 됩니다. 우리 건강은 안전하게 지켜야 합니다. 전문의와 반드시 상담하세요. 자, 8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좀비 세포 킬러나 라파마이신, 메트포르민은 모두 노화를 늦추는 기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알려드릴 건 노화를 아예 되돌리는 기술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0년에 세계 최고의 학술지 네이처에 발표한 연구입니다. 이 팀이 늙어서 시력을 잃은 동물의 눈에 특정 유전자 3개를 넣었어요. 야마나카 인자라고 하는 건데 원래 4개짜리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하나를 빼고 안전한 3개만 골라서 썼습니다. 그랬더니요. 여러분, 늙어서 안 보이던 동물의 눈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시신경이 재생됐어요. 노화가 되돌려진 거예요. 저도 이 연구 결과를 처음 봤을 때 믿기 어려웠습니다. 눈이 다시 보인다고요? 진짜입니다. 세계 최고의 학술지에 실렸으니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 몸의 유전자를 음악 악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악보 자체는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악보를 어떻게 연주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 이 연주법이 점점 엉망이 돼요. 음이 틀리고 박자가 어긋나면서 우리 몸이 늙어가는 건데 하버드 연구팀이 증명한 건 바로 이겁니다. 이 연주법을 다시 젊었을 때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것. 같은 악보를 처음부터 깨끗하게 다시 연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화는 되돌릴 수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학이 이미 증명했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눈이 나빠지면 그냥 안경을 쓰는 게 당연했고 관절이 아프면 참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학이 그런 당연함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손주들 세대에는 정말로 노화를 되돌리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9번째 이야기인데요. 기술은 있어요. 한 알에 1,000원도 안 하는 약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우리에게 오지 않는 건지 아세요? 너무 싸서요. 진짜 이게 이유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메트포르민은 특허가 끝난 약이에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약이죠. 이런 약을 제약회사가 수십억을 들여서 임상 시험해봤자 돈이 안 됩니다. 성공해도 독점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65세에서 79세 어르신 3,000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추적하겠다는 대규모 임상시험이 설계까지 다 끝났는데 자금이 안 모여서 계속 지연되고 있어요. 2016년부터요. 벌써 10년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영장류 연구에서 우리 뇌의 노화를 6년이나 지연시킨 약인데 돈이 안 되니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결국 지금은 미국 정부 산하 기관에서 겨우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라파마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물의 수명을 28%에서 38%까지 늘린 약이 한 알에 1,000원도 안 해요. 난소 노화를 20%나 늦춘 약이요. 근데 이 약도 너무 싸서 대규모 임상 투자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가장 효과가 검증된 약이 가장 싼 약이고 가장 싼 약이기 때문에 임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역설이 지금 노화 연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돈은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대형 기술 기업들은 비밀리에 노화 연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성과를 거의 공개하지 않습니다. 항노화 치료제 시장은 2023년 약 9천억 원 규모에서 2031년에는 3조 3천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에요. 돈이 되니까 연구는 하는데 그 연구가 우리 모두에게 열린 연구가 아니라 닫힌 연구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수명 불평등은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소득 상위 20%의 기대 수명은 85.1세인데 하위 20%는 78.5세입니다. 같은 나라에서 태어났는데 소득만으로 6.6년이 갈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 정도인데 노화를 늦추는 기술이 비싼 맞춤형 치료로만 발전하면 이 격차는 6년이 아니라 20년, 30년으로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손주들 세대에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10번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집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과학자들이 좀비 세포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밝혀낸 생활 습관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간헐적 단식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녁 7시에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만 공복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원래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녁 먹고 간식 안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에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삼성 서울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12시간에서 16시간의 공복 상태에서 우리 몸이 좀비 세포를 청소하는 자가 포식 기능이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알아서 좀비 세포를 잡아먹는 청소 시간을 갖는 거예요.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딱 하나예요. 저녁 먹고 야식 안 드시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좀비 세포 청소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드나요? 안 듭니다. 오히려 야식값을 아끼시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둘째,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세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 기억하시죠? 아까 좀비세포 킬러의 핵심 성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퀘르세틴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에 들어있습니다. 양파에 많이 들어있어요. 특히 자색 양파예요. 그리고 사과, 특히 사과 껍질에 많습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녹차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모두 우리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음식들이에요.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양파 1개, 사과 1개면 충분해요. 성공의 어머니들이 매일 해주시던 된장찌개에 양파 넣으시잖아요. 그게 바로 좀비 세포를 잡는 음식이었던 겁니다. 우리 전통 식단에 이미 답이 있었어요. 시간 없으시면 첫째만이라도 하세요. 저녁 먹고 야식만 안 드셔도 우리 몸이 알아서 좀비 세포를 청소합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자,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운동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복잡한 운동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30분만 걸으시면 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5번 30분씩 중강도 걷기만 해도 좀비 세포의 축적 속도를 유의미하게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중강도가 뭐냐면요. 옆 사람과 대화는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속도예요. 숨이 약간 차는 정도요. 공원에서 손주 손잡고 조금 빠르게 걸으시면 딱 그 정도입니다. 비 오는 날은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일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이제 시간이 있으시니까 우리 몸을 위해 투자하시는 거예요. 걷기는 공짜고 장소도 필요 없고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신발 하나면 충분해요. 우리 동네 공원 한 바퀴 도시면 30분이에요. 그 30분이 우리 몸의 좀비 세포를 줄여주고 우리 근육을 지켜주고 우리 뇌를 젊게 유지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수면도 정말 중요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좀비 세포 청소 시스템은 밤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하거든요. 특히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요.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가 우리 몸의 황금 청소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자야 우리 몸이 제대로 좀비 세포를 처리할 수 있어요. 잠이 안 오신다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담그시고 휴대폰은 멀리 두세요. 실내를 약간 시원하게 해주시면 더 잘 주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잠자기 전에 족탕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댓글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질문. 좀비 세포가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으로서는 일반 병원에서 좀비 세포를 직접 측정하는 검사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성염증 수치라고 하는 CRP라는 혈액 검사 항목이 있거든요. 이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에 좀비 세포가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염증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피로감이 쉽게 풀리지 않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거나 관절 여기저기가 아프다면 좀비 세포가 많이 쌓여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 좀비 세포는 어느 나이부터 문제가 되나요?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좀비 세포는 30대부터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지만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50대 이후입니다. 50대부터 우리 몸의 좀비 세포 청소 시스템이 느려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쌓이는 속도가 청소하는 속도를 앞지르게 되는 거예요. 70대가 되면 이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대가 지금 당장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세 번째 질문. 건강 보조식품을 먹어야 하나요? 이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비싼 건강 보조식품 사실 필요 없습니다. 시중에 좀비 세포를 없앤다, 노화를 되돌린다 하면서 파는 비싼 제품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사는 양파, 사과, 브로콜리, 시금치, 녹차에 항노화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어요. 돈 아끼시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드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만드시던 된장찌개, 김치찌개, 나물 반찬이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항노화 식단입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이미 답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항노화 식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좀비 세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우선순위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효과적인 음식, 첫 번째는 양파입니다. 특히 자색 양파예요.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좀비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연구팀에 따르면 퀘르세틴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만성염증 수치가 23% 낮았다고 합니다. 양파를 날것으로 드시는 것도 좋고 익혀서 드시는 것도 좋아요. 된장찌개에 넣으셔도 되고 샐러드에 넣으셔도 됩니다. 하루에 양파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특히 사과 껍질에 퀘르세틴이 풍부합니다. 국내 식품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사과 껍질에는 과육보다 퀘르세틴이 약 5배나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과를 드실 때 껍질째 드시는 게 좋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세요. 하루에 사과 1개면 충분합니다. 우리 옛말에 사과 1개면 의사가 필요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들어있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좀비 세포의 독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장수 연구에서도 매일 녹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건강 수명이 평균 4.7년 더 길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하루에 녹차 2~3잔이면 충분합니다. 카페인에 민감하신 분은 연하게 우려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꽁치, 삼치 같은 우리가 자주 먹는 생선이에요. 이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만성염증을 줄이고 좀비 세포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등푸른 생선을 드시면 좋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고등어 구이 자주 해주셨잖아요. 그게 항노화 식단이었던 거예요. 다섯 번째는 마늘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에 빠지지 않는 마늘이요.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혈관 노화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김치에 마늘이 듬뿍 들어가잖아요.
김치를 드시는 것만으로도 마늘의 항노화 효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우리 전통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한번 느끼시죠? 자, 여기서 계절별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도 알려드릴게요. 좀비 세포는 계절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거든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우리 몸에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시고 항산화 식품을 더 챙겨 드세요. 수박, 토마토, 블루베리 같은 제철 과일이 좋아요. 겨울에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좀비 세포가 더 빨리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실내에서라도 꾸준히 운동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제자리 걸음이나 간단한 스트레칭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절기가 특히 중요한데요. 봄과 가을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우리 몸의 좀비 세포 청소 시스템도 같이 약해져요. 이때 충분한 수면과 영양 섭취가 더욱 중요합니다. 특히 봄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을 삼가시고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게 좋아요. 미세먼지가 우리 몸의 산화 스트레스를 높이고 좀비 세포 생성을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몸의 좀비 세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아까 하루 30분 걷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걷기 말고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첫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름이 어려워 보이시죠? 그냥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식탁 의자 앞에 서세요. 천천히 앉으시고 천천히 일어서시면 됩니다. 이걸 10번만 하세요. 처음에는 힘드실 수 있어요. 5번부터 시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운동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허벅지 근육이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이거든요. 이 근육을 자극하면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좀비 세포 청소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허벅지 근육량이 충분한 어르신은 그렇지 않은 어르신보다 낙상 위험이 47% 낮고 일상생활 자립기간이 평균 6.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의자 하나면 충분해요. 돈 안 듭니다. 둘째, 손주먹 쥐기입니다. 이건 정말 쉬워요. 양손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가 활짝 펴는 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걸 한 번에 20번씩 하루에 3번 하세요.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손주 기다리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이 우리 손의 악력을 키워주는데요. 최근 연구에서 악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장기별 노화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악력은 우리 전신 근육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거든요. 손만 쥐었다 폈다 하는 건데 온몸의 건강 상태를 개선할 수 있다니 놀랍죠? 셋째,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서 계신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시면 됩니다. 부엌에서 설거지 하시면서 하셔도 좋고 양치하시면서 하셔도 좋아요. 이 운동이 우리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종아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우리 하체의 피를 위로 올려보내주거든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좀비 세포의 독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빨리 배출될 수 있어요. 10번에서 2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 3가지 운동은 모두 집안에서 특별한 장비 없이 5분이면 끝나는 운동들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의자 스쿼트 10번, 주먹 쥐기 20번, 발 뒤꿈치 들기 10번. 이것만 하시면 우리 근육을 지키고 좀비 세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세대에 딱 맞는 운동이에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물 마시기입니다. 우리 세대 어르신들 중에 물을 잘 안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들면 갈증 센서가 둔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이 안 마르더라도 물을 챙겨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가 적당해요. 한 잔이 종이컵 한 잔 정도, 약 200ml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미지근한 물 한 잔부터 드세요. 우리 몸이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물이 필요하거든요. 좀비 세포의 독도물을 통해 배출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우리 신장이 제대로 일할 수 있어서 독소 배출이 원활해져요. 우리 신장은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필터에 물이 안 들어가면 제대로 걸을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장에 물이 충분히 들어가야 독소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번에 종이컵 한 잔씩 틈틈이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식사하시면서 한 잔 식사 사이에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신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요. 그리고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물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자주 깨시면 깊은 잠을 못 주무시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깊은 잠이 좀비 세포 청소에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자가 점검 한번 해보실까요? 지금부터 제가 5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해당되는 게 몇 개인지 세어보세요. 하나, 저녁 식사 후에 야식을 자주 드시나요? 둘, 하루에 30분 이상 걷는 날이 일주일에 3번 미만인가요? 셋, 밤 12시가 넘어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으신가요? 넷, 양파, 사과, 녹차를 거의 안 드시나요? 다섯, 혼자 지내시는 시간이 대부분이고 사람들을 자주 안 만나시나요? 3개 이상 해당되신다면 우리 몸에 좀비 세포가 빠르게 쌓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야식만 끊어보시고, 내일은 30분만 걸어보시고, 모레는 양파 1개만 더 드셔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큰 변화가 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해서 노력한 만큼 반드시 돌려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유순덕 어르신도 한꺼번에 다 바꾸신 게 아니에요. 야식부터 끊으셨고, 그 다음에 걷기를 시작하셨고, 그 다음에 음식을 바꾸셨어요. 한 달에 하나씩 바꾸셨는데 3달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세대의 저력을 보여줍시다. 자, 12번째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스트레스와 사회적 연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성 스트레스가 좀비 세포를 급격하게 늘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예일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좀비 세포의 축적 속도가 2.3배나 빠르다고 합니다. 반대로 사회적 유대가 강한 사람은 좀비 세포의 축적이 현저히 느린 것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혼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잖아요.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도 계시고 자식들이 멀리 사는 경우도 많고요. 혼자 계시면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쌓이고 좀비 세포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회적 활동을 하세요. 동네 경로당에 나가시는 것도 좋고 취미 모임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종교 활동이든 봉사 활동이든 뭐든 좋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75년간 진행한 세계에서 가장 긴 장수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장수의 가장 큰 비결은 좋은 인간관계라는 겁니다. 운동도 식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따뜻한 관계가 우리 몸의 노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늦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 친구들과 수다 떠는 것, 이웃과 인사하는 것. 이 모든 게 우리 몸의 좀비 세포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웃으면 우리 몸에서 좀비 세포를 억제하는 물질이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진짜 웃음이 약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춘천의 유순덕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분이 병원에서 이야기를 나누시고 집에 가셔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셨어요. 저녁 먹고 야식을 끊으셨고 매일 아침 동네 한 바퀴를 도시기 시작했습니다. 양파와 사과를 챙겨 드시기 시작하셨고 밤 10시 반이면 주무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나가셔서 친구분들과 매일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3달 뒤에 병원에 다시 오셨는데요. 눈이 맑아지셨고 걸음걸이가 한결 가벼워지셨더라고요. 검사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진짜 달라졌어요. 손주가 할머니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자,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장기마다 다른 속도로 늙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늙는 곳은 난소이고 장수의 가장 중요한 곳은 뇌입니다. 우리나라의 건강 수명은 65.5세로 기대 수명과 18.2년의 격차가 있어요.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둘째, 좀비 세포가 우리 몸 안에서 멀쩡한 세포를 감염시키면서 노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이 좀비 세포의 독은 혈액을 타고 전염됩니다. 하지만 좀비 세포를 제거하면 노화를 늦출 수 있고 과학자들은 이미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셋째, 한 알에 1,000원도 안 하는 약들이 놀라운 항노화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너무 싸서 임상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술은 준비됐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넷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녁 먹고 야식을 끊어서 12시간 공복을 유지하세요. 양파와 사과를 매일 챙겨 드세요. 하루 30분 걸으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세요. 그리고 사람들과 자주 만나세요. 이 5가지만 실천하시면 우리 몸의 좀비 세포를 줄이고 건강 수명 주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3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 좀비 세포는 우리 노화의 핵심 원인이다. 둘, 좀비 세포를 줄이는 방법은 이미 우리 일상 속에 있다. 셋, 오늘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다. 제가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강한 세대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이겨내셨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셨고, 이 나라를 만드신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건강을 챙길 때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오늘 저녁부터 야식을 끊으시고 내일 아침부터 동네 한 바퀴를 도세요. 양파 1개, 사과 1개만 드세요. 그리고 친구분들한테 전화 한 통 하세요. 이것만 하셔도 우리 몸의 좀비 세포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우리 가족에게 짐이 안 되려면,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있으려면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구독해 주세요. 더 많은 분들께 이런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도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여러분의 건강, 제가 지키겠습니다.